참 이쁘다. 민중 색깔이. 기념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난간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길은 이렇게 터주시고. 자, 일단 이쪽 배경으로 사진 한 장씩 찍겠습니다. 이쪽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을 테니까. 자, 전문가. 잠깐 계세요. 걸으시기가 좀 힘들까 하시는 분은 저쪽으로 오시고. 자, 여기도 이제 고산병은 괜찮은데 일단 2,000m가 넘는 곳이니까 조금 힘들어요.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Ah non, mais moi j'ai bien craqué quand je suis là. Je te dis, le seul truc touristique que j'ai payé c'est les 1040 pesos bolivianos. 마추픽추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쉬실 분 쉬시고 사진 찍으실 분 사진 찍습니다. 여기서. 자, The life is too short to learn German. 자,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러한 마추픽추의 모습. Tak, żeby górę też powidać, nie? Możesz zoomem robić. Zoomem możesz robić. Ty, Anita, weź się teraz odwróć. 저기 사람이 저쪽에 저쪽에 네,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 약간 우리 뭐 사진 찍으실 분 저한테 주시고 한번 쓰세요. 우리 가요? Çıkışa gelin dedi. Orada adını da verdi adamın. Beyaz bayraklı bir adamın adını da verdi. Adamla buluşabilirsek o gruba takıp bir daha geliriz. Şimdi geziyoruz biz. Kendi başımıza. Fazla uzaklaşmıyoruz. Şimdi Sí, pero no por... Lo vi o lo gaté. No sé, no porque la vida les caiga mal o qué sé yo. 자, 앞으로 사진 찍을 분.
자리 여기 뭐 요포트존인가 본데 그 사람. 여기 하나 이거 자기야 나도 여기서 전체를 보는 거구나. 자,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자, 마추픽추가 어디입니까? 한국에 여기. 마추픽추가 어디? 여기. 우리가 그냥 마추픽추 그러는데 마추픽추가 어디예요? 저기요. 자, 이제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마추픽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선 저 뒤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바로 마추픽추라고 하는 봉우리예요. 저 봉우리. 저 뒤에 봉우리가 마추픽추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봉우리는 저 맞은편에 뒤에 보이는 저 봉우리는 와이나피추라고 하는 봉우리예요. 와이나피추. 마추픽추, 와이나피추. 뒤에 피추로 끝나니까 뜻이 같겠죠. 영어의 피크입니다. 봉우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추는 늙은. 그래서 마추픽추는 늙은 봉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이나피추, 와이나는 젊은. 그러니까 우리가 맞은편에 보이는 저 봉우리는 젊은 봉우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TV 같은데 유적지들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마추픽추 봉우리하고 와이나피추 봉우리 사이에 있는 이 유적지를 그냥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을 따서 그냥 마추픽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추픽추가 발견이 된 게 1911년 하이럼 빙엄이라고 하는 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 이 하이럼 빙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고고학 중에서도 이 사람은 남미 독립의 영웅인, 남미 독립을 시킨 사람이 두 사람의 영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르헨티나 태생의 산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르헨티나 가시면 아르헨티나의 이 산마르틴 광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이 산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에서부터 독립운동을 해오고, 아르헨티나 독립시키고 칠레 독립시키고 페루를 독립시킨, 남쪽에서부터 독립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산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북쪽에서부터 독립운동을 해오는 사람, 바로 시몬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 태생,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를 독립시키고 페루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페루는 이 시몬 볼리바르 그리고 산마르틴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의해서 독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우고 차베스가 어제 3시에 운명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남미 전체가 조금 시끄러운데, 아무튼 어제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육군병원에서. 이렇게 베네수엘라 태생인 그 빌카밤바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잉카의 최후의 도시. 그래서 이 하이럼 빙엄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도시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라온 그 쿠스코, 그리고 이 우르밤바 강, 우리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왔지만은 이 사람은 낙에다 짐을 싣고 이렇게 우르밤바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 원주민,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원주민을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멜초르라고 하는 농부예요. 이 사람이 이 하이럼 빙엄이 이동하는 걸 보고 니들 어디 가느냐?
잉카의 마지막 도시를 보러 간다,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 넬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 그러면 내가 혹시 알고 있는 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알려준 것이 바로 이 마추픽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추픽추가 발견이 되는 게 1911년 7월 24일 날 발견이 되고 또 이 하이럼 빙엄이 미국에 가가지고 1912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기 팀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발굴 작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추픽추가 발견된 지 지금으로부터 102년째 되나요? 102년째 이러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100주년 기념을 가지고 대규모 여기서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자, 이렇게 발견된 이 마추픽추,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많죠. 이 마추픽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자, 세 가지가 가장 궁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 궁금한 내용이 뭐냐면은 과연 이 마추픽추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언제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추픽추의 용도, 왜 여기다 만들고 어떤 용도로 이 도시가 쓰여져 있는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궁금한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궁금한 내용은 여기에 이 도시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 이 세 가지가 이제 궁금한데,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 문자가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추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제가 꾸스코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토목공사를 많이 한 황제가 있다. 그 황제가 잉카의 제9대 황제, 빠짜꾸떼기라고 하는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꼬리깐짜, 태양의 신전이 있던 뭐, 저기하고, 사사야마, 그리고 이 마추픽추, 이러한 것들을 토목공사를 가장 많이 한 황제가 바로 그 빠짜꾸떼기라고 하는 황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황제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이러한 신전이라든가 이러한 건축물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제2기간이 1438년부터 1472년까지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이 도시, 이 마추픽추가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550년 정도 됐죠. 550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다. 또 일부 학자들은 기원전에 만들어진 도시다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이 빠짜꾸떼 황제에 의해서 이러한 도시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에요. 어떤 정도로 쓰였을까? 왜 여기에다 이런 건물들을 여기다 지어놨을까? 요건데 이 용도 부분에서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게 잉카 황제의 여름 결정이다. 잉카의 황제가 꾸스코에서 업무에 지친 이 잉카 황제가 여름에 쉬러 오는 결장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마추픽추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것은 여기는 성처녀들의 집단 거주지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이, 여기서 170여 구의 유골이 발견이 되는데 5구의 어린아이 유골, 그리고 13구 정도의 노인 유골, 그리고 나머지 유골들 중에서 80% 이상이 젊은 여자들의 유골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도시는 젊은 여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도시, 젊은 여자들만 중심이 되면서 생활했던 이러한 도시. 그러면은 왜 여자들이 중심이 돼서 여기에 있었느냐? 그거는 잉카의 귀족이라든가 황제한테 자기 몸을 제공하고 남자들한테 쾌락을 제공하는 이러한 안가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러한 비밀스러운 이러한 안가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 도시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자들의 유골이 많이 발견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100세의 계획장군이 황산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전투에서 나가기 전에, 마지막 전투를 치르러 가기 전에 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황산벌에 나가가지고 최후의 결전을 치르고 장렬히 전사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 빌가반바라고 하는 잉카의 실질적인 마지막 도시가 이쪽으로 있어요. 이쪽으로 약 일주일 정도 걸어가면은 여기에 밀림에 그 빌가반바라고 하는 도시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빌가반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스페인하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여기에 있는 이동하기에 불편한 어린아이, 노인 이러한 사람들을 죽여서 여기다 묻고,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스페인군한테 잡히면 능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도 역시 죽여서 여기다 묻고 이 도시를 감추,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고, 남자들은 그 최후의 전투가 치러지는 그 빌가반바라고 하는 도시, 거기 전쟁에서 전부 다 전사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도시들은 완전히 잊혀진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그리스 로마의 여사제들, 그 신전에서 일하는 이 여사제들을 보면은 이 여사제들이 제사를 지낼 때는 거기를 종사하는 여사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거기도 그리스 로마의 귀족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자기 몸을 제공을 하고 그거를 대가를 받아가지고 그 신전을 영위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게 이곳은 종교의 중심지. 자, 쿠스코는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 거고, 이쪽 이 마추픽추라고 하는 도시는 종교적 중심지. 그에 대한 근거를 내세우는 것들 우리가 이제 내려가면서 보실 텐데, 중앙에 신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태양을 묶어놓는 기둥이라고 하는 인티완타나라고 하는 잉카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설정 건축물이 저 꼭대기에 또 있습니다. 그것들도 이제 우리가 다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곳은 정치적인 중심지는 바로 쿠스코가 되는 거고, 그리고 태양신한테 아주 특별하게 기원을 드릴 때는 일반 평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귀족이라든가 잉카의 귀족이라든가 황제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태양신한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잉카인들로서는 성지, 태양신의 성지가 바로 이곳이다. 그러니까 에루살렘이라든가 메카라든가 이러한 성지들처럼 여기에 있는 잉카인들의 성지는 바로 이곳에 만들어 놓고 아주 특별하게 기원을 드릴 때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때 있는 잉카인들이 과연 다른 문명하고 교류를 했을 것 같다. 어디하고 교류를 했겠느냐 그래가지고 노르웨이 역사학자 하이에르라는 사람이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봐요. 우리가 들어온 그 까야오 항구, 여기가 이제 항구인데 여기서 뗏목을 띄워봅니다. 바알사라고 하는 뗏목을 띄워보니까 104일 만에 오로지 조류만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 뗏목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스터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터 섬, 여기 폴리네시아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잉카인들하고 신체적 구조를 비교를 해봤더니 치아 구조가 일치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폴리네시아 남태평양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잉카 문명에 있는 사람들하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둘이서 뭔가 교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로 만든 이 뗏목을 띄워보니까 이게 남미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남미하고 이집트 문명하고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최고의 신, 태양신이에요. 이집트는 아몬나라고 하는 태양신, 그리고 토티라고 하는 달의 신, 그리고 멕시코에 오면은 멕시코의 마야 문명, 아직텍 문명, 여기도 보면은 태양의 신전, 달의 신전, 태양의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그리고 이쪽 잉카 문명에 보면은 잉카인들도 최고의 신이 태양신, 그리고 달신, 이렇게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들을 봤을 때 기록으로 문헌상에 남아있는 것은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마야 문명이라든가 잉카 문명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피라밋이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 그리고 마야 문명의 피라밋, 그리고 이쪽 페루에 있는 피라밋, 이런 것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집트의 피라밋은 꼭대기가 뾰족해요. 근데 마야 문명의 피라밋하고 잉카의 피라밋은 위에가 깎여 있어요. 숨겨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밋은 무덤으로 사용을 했지만은 여기 마야 문명에 있는 피라밋하고 페루에 있는 피라밋, 이러한 것들은 그 꼭대기에
태양의 신전을 올리기 위해서 깎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무덤으로 사용한 것도 있지만은 바로 피라밋을 쌓은 이유는 바로 태양의 신전을 올리기 위해서 피라밋을 이렇게 쌓게 돼요. 그리고 최근에 발견되는 이집트의 미라에서 성분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서 바로 포카 성분이 나오고 담배 성분이 나와요. 이거는 이집트에 없는 작물들이고 이 남미가 원산지인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했는데 꼰띠기호의 흐르기라고 이렇게 하고 또 문명 간의 교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한번 읽어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한국에 또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신의 지문이라고 그레이엄 행콕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핑거프린트 오브 더 갓 이렇게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서로 문명 간의 이러한 교류 마추픽추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러한 것들을 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보셔도 괜찮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과연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더 궁금한 내용인데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게 자, 여기 계단식 무수히 많은 계단식 밭이 있는데 이 경작지 측면으로 해서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에 최고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작물이 나오는 게 약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추산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집들이 있는데 이 주거지 측면으로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계산을 해봤어요. 저기 밑에 집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약 2,000명 정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경작지 측면이나 주거지 측면이라 봤을 때 주거지 측면이 오히려 타당할 거고 이것도 역시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계산해 놓은 거니까 이 도시에 살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인구는 약 600에서 800명 정도 살았으면 적당한 도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골들이 발견된 게 여러분들 뒤에 있는 돌무더기들 여기에서 유골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고 당신 것들, 귀걸이 이런 것들 도자기 되신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지고 해금징을 여기에서 발굴 작업을 해서 4,000점을 예일대학교로 가지고 와가지고 페루 정부에다가 1년만 연구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했던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다가 발견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일부 유물을 여기에다가 돌려줬어요. 우리나라 외교장관 책자 돌려준다 하다가 우리도 이제 2011년에 들어왔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아직도 예일대학교 박물관 수장부에는 여기에서 발견된 이러한 유물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뒤쪽에 보면은 바위가 이렇게 하나 나 있는데 저 바위를 잘라놨어요.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저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 가운데 모서리 보면은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런 문이 저기 있고 저기로 잉카트리에 하면은 저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또 여기 마추픽추를 보고 그리고 마이나피추로 올라가가지고 마이나피추 저기는 하루에 400명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7시에서 8시에 200명 9시에서 10시에서 200명 1시 이후에는 저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나피추를 보고 또 이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도 길이 하나 나 있는데 여기는 빌카반도 잉카의 실질적인 마지막 도시로 가는 길이 바로 이쪽에 있는데 이쪽은 혹시 라스트 모이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들이 이동할 때는 그 통나무를 통해서 왕래를 하지만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그 통나무를 치워버려요. 그러면은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이 바로 여기 있고 이쪽에 있고 하이람 징엄이 올라온 것은 이쪽 길을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